안녕하세요. 저는 대상주식회사 소재구매팀 우효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여기 계시면서 좀 피곤하실 텐데 사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좀 가볍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뭐 제목은 좀 거창해 보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국내 전분당 산업이고, 그리고 이제 전분당 산업에서 사실 저희가 원료로 쓰는 게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박지원 팀장님께서 국제 곡물 이런 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회사를 비롯한 이제 전분당 국내 전분당 회사들의 전분당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옥수수를 수입하면서 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전분당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옥수수를 수입해서 그래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전분을 만들고 물엿이나 과당 같은 그런 당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B2B로 식품회사 그런 회사들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래서 이윤을 내는 그런 산업을 뜻하고요. 전분당 산업에서 원재료는 옥수수고, 그리고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에 바로 영향을 받고, 또 예를 들면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는 그런 품목이고, 저희가 이제 전분당 산업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각 국가별로 옥수수 생산 현황이나 수출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GMO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연간 옥수수를 1150만 톤을 수입을 하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는 옥수수가 한 9만 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옥수수는 이제 저희가 보통 찰옥수수 형태로 먹는 거고요. 이렇게 옥수수를 수입을 하면 사료용으로 한 80% 사용을 하고, 저희 전분당 식품용으로 한 20%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옥수수를 한 200만 톤 수입을 해서 전분당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산업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좀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국내에서 나는 생산되는 옥수수는 보통 찰옥수수라고 하고, 이 아이처럼 쪄서 바로 먹고, 뭐 강원도나 뭐 충남 계산 이런 곳에서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저희 전분당에서 수입하는 이 옥수수는 아까도 얘기 있었지만 이런 파나막스 한 6만 톤의 옥수수를 선적할 수 있는 엄청 큰 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기 가서 보면 옥수수 양이 어마어마한데, 저희 6만 톤의 옥수수를 선적해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미국, 남미 이런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서 저 옥수수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이나 인천 이런 항으로 들어오고, 가격 차이는 좀 보통 이렇게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저희 대상뿐만이 아니라 삼양사, 사조, 그리고 이제 CJ 이런 4개 식품회사에서 이 전분당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4개 회사의 공통점은 그냥 단순히 전분당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식품 산업, 그리고 뭐 전분당 옥수수 외에도 다른 어떤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 환율 변동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민감한 산업이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옥수수를 수입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과당의 형태로 음료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물엿을 제빵 제과 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제지로 이렇게 공업용으로 이렇게 전분을 납품하거나, 이런 형태로 B2B의 산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옥수수를 이제 저도 구매를 좀 해봤지만 수입 시에 까다로운 식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곰팡이 독소라든지 중금속, 잔류농약 이런 쪽에 이제 식약처의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GMO도 만약에 GM 옥수수 수입을 한다 하면
안전하게 승인된 품종만 철저하게 구분해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각 국가별로 옥수수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떤 분은 좀 아시고 어떤 분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그 옥수수가 생산되는 양이 약 14억 톤이고 그 중에 약 30%를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안 하는 국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 내수에서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나라들 중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합산을 해보시면 전 세계 옥수수 수출의 80%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저희가 난GMO 옥수수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난GMO 옥수수를 수입을 하면 그 미국 이런 남미 국가가 아니라 동유럽,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극동지방 이런 쪽에서 좀 의존을 해야 되는 모습이 있고, 특히 이런 그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은 GMO 경작 비율이 90%가 넘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료용으로 수입을 할 땐 대부분 이 나라들에서 옥수수를 수입을 하고, 그래서 GMO를 수입을 한 형태고, 이제 전문당 같은 경우는 일부 GMO를 수입할 때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난GMO 위주로 옥수수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을 약간 요약을 좀 해보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사료용 옥수수는 미국, 남미산 위주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문당은 동유럽 이런 국가에서 난GMO도 같이 수입을 하는데, 실제로 뭐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UN 같은 그런 기관, 유럽 기관들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GMO 옥수수가 안전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소비자나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그냥 막연히 이제 GMO가 좀 불안하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표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 만약에 그래서 표시제가 강화하면 이제 저희처럼 이제 전문당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은 난GMO 옥수수 도입량이 확대가 될 것인데,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수출 비중이 극히 낮은 그런 동유럽 국가에서 난GMO를 수입을 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양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난GMO 옥수수의 수입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현재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양이 확대될 때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년 곡물에 있어서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는 그런 시기들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근의 기상이변, 그래서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옥수수 경작지에서도 반복이 되면서 이제 곡물값이 엄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저쪽 홍해 지역의 어떤 그 군사적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옥수수 수출의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원료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이제 거의 좀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저희 이제 국내에서 이런 전문당 사업을 영위를 할 때 저희의 경쟁은 그 아까 4개 업체도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중국이 매우 그 위협적인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런 물엿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과당 같은 제품이 이렇게 매년 국내에 유입되는 그런 물량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한국 전문당 협회에서 발췌한 자료고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중국산 등 국내 전문당 제품의 수입 물량이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총 소비량의 약 17%가 중국산으로 대체가 되는 모습인데, 사실 중국은 난GMO 국가입니다. 그래서 난GMO 옥수수를 생산하고 난GMO 옥수수를 재배하는 국가인데, 그래서 오랫동안 GMO 옥수수 상업적 재배를 엄격히 금지한 그런 나라인데, 실제 이제 24년도부터는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일부 조금씩 GMO 재배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GMO 완전 표시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중국을 포함한 수입 전분당 제품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런 원료에 대해서 GMO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원료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GMO 완전 표시제가 도입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구글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26년 식품산업 국내 키워드가 뭐야 물어봤을 때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속노화, 푸드테크, 지속가능성, 헬시플레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국내 식품 기업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대상 같은 경우는 모토가 사실 건강한 식문화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식품 회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맛과 가격을 중요시했다면, 이제 최근에는 어떤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건강, 친환경,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같은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단순히 그냥 무엇이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문당의 원료 도입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 GMO 안전 표시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입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소비자 알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국내 어떤 전문당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경쟁력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정책이 좀 실현됐으면 좋겠고, 그 식품과 관련해서 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 안전성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